또 문화, 청년들 중에 과거에 시인이나 소설가 되고 싶지 않았던 청년이 또 어디 있습니까? 또 운동을 하고 싶고 악기를 다루고 싶고 이거 해외에서 문화의식이 높은 나라들의 중산층의 기준이 악기를 다룰 수 있느냐, 잡지를 정기 교독하느냐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소득이 되면 그런 청년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런 청년들을 또 기성세대들은 이해하고 지원하고 뿌듯해할 것 같고 내 아이가 그렇다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주변에 좀 뭐 하려 그러다가 포기하고 그러는 청년들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깝게 청년을 못 봐요. 청년을 아예 못 네, 보. 청년이 다 어디 숨었는지. 그래요? 우리 현장에는 거의 안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 현장에 있는 우리 세대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방법을 찾고자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 코로나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시적 공동체에 대한 관심. 사실은 우리 홍미영 선생님이 예전에 풀뿌리 민주주의 그거를 굉장히 하셨는데 공방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그런 작은 공간의 활동들이 사실 그런 공동체들이 저희들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사실 그 뭐 사각지대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잘 못 보는 어떤 그런 또 다른 어떤 배제된 분들에 대한 배려나 어떤 돌봄이 가능하다는 그런 경험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청년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각에 가려진 우리 이웃들을 챙길 수 있는 작은 공동체들이 다시 한 번 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기본소득이 얼마를 줄 거냐보다 어떻게 줄 거냐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열린 토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사실은 뭐 50만 원을 줄 거냐 100만 원을 줄 거냐의 문제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을 줄 거냐 2년을 줄 거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하고 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시민들 혹은 국민들의 어떤 공감도 되게 필요한데 이 기본소득이 마치 포퓰리즘인 것처럼 매도되거나 왜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토론이 좀 더 넓게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 꼭 필요한데 그거를 공감하는 그게 되게 온도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설득해내는 과정 그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윤 대표님 모시면은 직전에 환경운동연합이고 이제 그 전에 또 하셨지만 더 앞으로 이제 기후 위기 이런 거에 대한 단체 활동이 활발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간에 그게 많이 위축되고 이미 뭐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서 청년까지도 많이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는 상당히 위축된 거에 비해서는 또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런 또 이 지금 기본소득을 통해서 그 전까지는 또 이 결핍의 부분이 더 안 좋았을 텐데 혹시 이런 환경 쪽에 좀 영향을 더 환경단체들이나 이런 쪽에 좀 좋은 영향이 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 이후로 관심은 많아진 것 같아요. 시민들의 관심과 환경단체에 대한 어떤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여전히 단체도 활동을 하려면 어쨌든 재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사회 인식은 아직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그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어떤 그 지원이나 후원에 의해서 시민단체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뭐 정부도 제3의 파트너로서 시민단체 혹은 환경단체에 좀 더 많은 지원도 필요하고 관심도 필요하고 협력도 필요한데요.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의 의식이 확장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코로나나 이런 거. 그러니까 주부들이 앞으로 이 청소년 주부 이런 사람들이 기후 문제에 더 그 관심 이렇게 예민하게 닿으면서 또 이렇게 나서려고 할 때
이런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주어지면 그쪽 분야가 그냥 관심 많은 것보다 실질적인 좀 더 그렇죠. 활동이 네. 되지 않겠는가 네. 그걸 또 기대하고 네. 싶고 네. 그럴 수 있는가 네. 한번 확인하는 저는 이제 거죠. 뭐 시민단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체라는 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좀 관성화되거나 이런 걸 피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사회를 위해서 돈이 안 되지만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제 기본소득이 저는 많은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뭐 예를 들면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보면 기존에 있던 그 큰 환경단체들 말고 이렇게 좀 청년들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보면 뭐 그레타 툰베리 같은 개인들이 또 이렇게 나타나서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이제 환경이나 기후위기 같은 걸 생각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건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자각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마 기본소득이 좀 그런 환경과 관련된 기후위기 관련된 시민활동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기본소득 관련해서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탄소세에 관한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뭐 세계적으로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논의가 필요한데, 탄소세라는 게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물리는 건데요. 그 탄소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어쨌든 경제적 부담을 지어야 되는 거라서, 그런데 이제 이 탄소세의 문제점은 탄소세가 일종의 간접세이기 때문에 가령 이제 석유를 써서 만든 물건에 탄소세를 물리면 그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탄소세를 거둔 그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주자, 기본소득으로. 그걸 이제 탄소배당이라고 하는데요. 탄소세를 걷어서 탄소배당을 나눠주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도 국민들이 덜 줄 수 있고, 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물가가 오르는 효과보다 오히려 탄소 배당을 받는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뭐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런 제안들이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걸 좀 도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전 국민이 탄소 배당을 받게 되면 그게 1년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돈을 받으면서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기후위기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국가가 왜 나에게 이런 돈을 주는가? 이게 기후위기가 심각해서 탄소세란 세금을 거뒀는데 그 세금을 정부가 다 쓰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더 줄입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받은 돈 중에 일부를 시민들이 그러면 기후위기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민단체 활동 같은데 기부를 하자, 차라리. 실제로 캐나다에서 그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라는 주정부가 이 탄소세를 걷어서 탄소 배당금을 나눠줬는데요. 1년에 $100인가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만 나눠줬는데, 그 돈을 받은 시민들이 이 돈은 우리가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돈을 기부하자라는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문가들이라는, 여기 전문가들 다 계시지만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도 공동체의식이 자기를 큰 힘의 기반, 바탕, 긍지를 주거든요. 저는 이제 한번 두 분께 한번 같이 여쭤보고 싶은데, 기본소득을 주면 공부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냥 나태해질 것이다 하는 사람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아까 뭐 이제 이건 포퓰리즘이다 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런 이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이제 자극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느껴보신 게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 출판사가 있는 곳이 신포동인데요. 그 두 차례 재난소득 그 지원금을 통해서 그 신포동 그 시장 뭐 상가 이런 데들이 사실 효과가 굉장히 체감된다는 그 상인들의 말씀들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있었고, 저희들이 그 원도심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배포되기 전과 그 후에 어떤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걸 봐서라도 굉장히 기본소득이 시민들에게 주는 효과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논쟁은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를 만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한 역할이 아닐까. 그리고 되게 중요한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수혜라는 것에서 배당이고 권리라는 것으로 패턴이 바뀌는 그런 어떤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공감력 있는 그런 대화의 장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시민들은 아마 되게 좋아하지 않으실까. 예술가도 그렇고 활동가도 그렇고 뭐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분명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활동하는 참여하고 있는 녹색전환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연구소에서 경기도에서 청년 배당을 첩퇴한 다음에 이제 일종의 청년 배당을 받는 청년들에게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경기도 청년 배당이 1년에 50만 원 지역화폐로 이렇게 지급하는 거였는데 그걸 받은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좀 놀랐던 부분은 처음으로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좀 대우받은 느낌이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반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뭐 술 마시는 데 쓰겠다 이런 건 사람 없고 다 뭐 학비에 보태겠다든지 교통비로 쓰겠다든지 사실 뭐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에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교통비만 해도 사실 그래요. 큰 부담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이 기본소득을 지급했을 때 사람들이 뭐 이걸 엉뚱한 데 쓰지 않을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일부는 있겠지만 그거는 정말 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자기 생활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저는 쓰지 않겠나. 그게 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지금도 뭐 예를 들면 농민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는 충남도 그렇고 좀 농촌에도 농민수당이 지급되는데 농민들이 그 돈을 받아서 어디 쓰느냐. 사실은 농사 지어가지고는 지금 제대로 어떤 소득을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농민수당이 지급되면 그걸로 좀 부족한 생활자금이나 영농자금에 보태 쓸 수 있는 거라서 사실 지금 현재 이미 우리나라에서 지급되고 있는 그런 현금급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을 보더라도 저는 기본소득에 대한 좀 부정적인 걱정 같은 건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또 그런 걸 좀 많이 조사해서 알려나간다면 국민들의 생각도 좀 더 기본소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을 국민 무슨 이렇게 뭐 발언대 뭐 이런 걸로 두 분이 가셔서 말씀하셔도 충분하겠다. 새로운 패러다임 얘기하고 존중되면서 산다는 거 하고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거고요. 한 뭐 10여 년 전 녹색평론에서 얘기할 때 딱 했거든요. 그때 벌써 그게 한 10년 좀 넘었잖아요. 예. 우리 사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10년이 넘으면 이제는 일반화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저희도 그렇고 특히 문화 쪽에서 파급력도 있고 또 지금까지 시민운동 하면서 아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자리를 부지런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알기 때문에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알기 때문에 방해한다는 거는 그렇게 되면 별로 자기의 이익이 없어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기득권에. 결국은 시민들이 알면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또 일반 시민들의 정치일 수도 있겠는데요. 참여일 수도 있고 또 기본소득이 되면 또 그런 정치도 강화되고 문화도 강화되고 의견도 강화되고 정말 당당하게 이 사회에서 그냥 별 의미 없는 젊은 시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을 당당하게 꾸리고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간의 분야별로도 얘기하고 뭐 이게 복지냐 뭐 경제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거보다도 가치냐 뭐 패러다임이냐 존중이냐 뭐 그래서 좀 철학적인 분야까지도 볼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기본소득을 얘기하면서 이게 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복지와 경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영역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복지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위험도는 아까 잘못 하면 이제 낙인감 그간에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수혜 뭐 이런 거에서 기본소득인 그걸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도인데 오늘 얘기에서는 그 경제, 복지 플러스 철학 뭐 이것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시민단체의 얘기보다 좀 두 분 모셔놓으니까 폭넓은 대화가 여러 가지로 이거 종합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당당하고 장의성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생겼네요. 그리고 각자 도생을 했던 그런 삶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가치 개념도 될 것 같아요. 공동체 얘기하시고 또 그걸 받아서 사회를 위해서 더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면 이제껏은 그 물질만 가지고 막 각자 도생했던 거기에 밀려난 사람들은 바보고 뭐 이런 좀 이런 식의 취급이었는데 지금 이 기본소득을 잘 우리가 국민적 합의를 거쳐가면서는 그 전체적인 큰 공동체로 그 역할을 좀 힘을 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워낙 진행을 뭐 잘 이끌어 주셔서 또 좋은 분 오셔서 그러긴 하는데 뭐 이제 사회에서 그동안 이제 고민하신 분들의 목소리니까요. 이게 이제 이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지금 뭐 저는 뭐 정치인들이 이제 기본소득 얘기한 것처럼 고맙긴 한데 정치인들이 얘기하면 뭔가 있나 봐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정치가 뭐 끌어주면 고맙긴 해도 우리가 정신을 잃으면은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왜곡될 수 있으니까 어떨 때 보니까 시즌 2가 된 것 같아요. 단단한 기반에서 또 풍성한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젊었을 때서부터 좋은 일자리, 좋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내던져 버리고 사회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지금까지 20년 넘게 또부터 걸어오신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 하승수 활동가 윤비경 활동가 모시고 소중한 얘기 나눴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아유 정말 뭐 우리가 그간의 기본소득 어려워가지고 경제학자 불러놓고 뭐 그다음에는 삼선에 국회의원 했던 분도 불러놓고 했는데 어느덧 저 안에서도 또 여기 아마 독자분들도 그러실 텐데 오늘 특히나 기본소득의 시즌 1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잘 한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비전이나 희망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유튜브 이런 방송을 통해서 희망을 볼 수 있는 비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 영역이 넓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렇게 먼 길 와주시고 또 기꺼이 와주시고 또 늘 한결같이 잘해주시는 우리 박 대표님과 리더가 함께. 되어서 고맙습니다. 이러면 되겠죠? 마무리 또 인사말로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이제 그래도 아무리 기후 변화 있고 뭐 먼지도 많고 이래도 내일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내일이 좀 밝고 건강하게 와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모였고요. 앞으로 우리의 대화는 계속 멈추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